단호박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천연 건강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단호박이 우리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호박은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최악의 조합 5가지와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호박은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식품 중 하나죠. 단호박죽, 단호박빵 등으로도 많이 드시고 있어 친숙한 식재료이기도 하죠.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 같은 필수 영양소가 가득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죠. 하지만 이 단호박도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박과 설탕입니다. 단호박을 더 달게 먹으려고 설탕을 첨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호박 자체가 자연적으로 단맛이 풍부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설탕을 추가하면 그 단맛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인데요. 단호박과 설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인슐린 분비를 무리하게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호박의 섬유질이 제공하는 혈당 조절 효과를 약화시키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그대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다면 설탕 대신 건강한 대체 감미료를 사용해보세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호박과 가공육입니다. 단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만큼 곁들여지는 음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간편하게 먹기 위해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함께 조리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가공육에는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첨가됩니다. 이들 화학물질은 단호박의 풍부한 비타민 C와 만나면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소화기관에 특히 악영향을 미치며 대장암과 위암 등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단호박과 함께 뭔가를 곁들이고 싶다면 가공육 대신 건강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단호박과의 궁합이 훌륭합니다. 달걀의 레시틴은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울 수 있어 영양가를 더 높입니다. 세 번째, 단호박과 마가린입니다. 단호박의 고소한 맛을 더욱 돋우기 위해 구울 때 마가린을 바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가린은 단호박의 풍미를 한층 더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경우가 많으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쉬워지고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단 한 번의 섭취로도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린처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린에 포함된 인공 첨가물과 방부제는 장기적으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단호박은 원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지만 마가린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마가린 대신 코코넛 오일을 선택해보세요. 코코넛 오일은 천연 오일로 중세 지방산이 풍부해 체내에서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며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은은한 향과 맛을 더해주면서도 트랜스 지방 걱정이 없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버터를 소량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터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낮으며 단호박의 고소한 맛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버터에는 비타민 A,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데도 유리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과 튀김가루입니다. 단호박을 튀겨 먹기 위해 튀김가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튀김가루는 주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가루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 과정에서 기름이 단호박에 스며들면서 칼로리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단호박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튀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먼저 단호박을 구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울 때는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면 단호박의 풍미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쌀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쌀가루는 소화가 잘 되고 글루텐이 없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마지막, 단호박과 절임류입니다. 단호박을 절임류와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클과 같은 절임류는 소금 농도가 매우 높은 음식으로 단호박의 천연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지만 절임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이뇨작용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는 몸에 염분과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부종이나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절임류 대신 신선한 생채소 샐러드나 아보카도를 곁들여 보세요. 생채소 샐러드는 단호박의 풍부한 영양소와 어우러져 체내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단호박의 단맛과 어우러져 궁합이 좋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훌륭한 식재료지만 조합에 따라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더 건강하고 맛있게 단호박을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